지금 우리나라에서 고객 애탁금이랄지 이런 게 증시에서 조금 줄어든 상황입니까? 동학개미가 사라지고 원전개미들이 늘고 있다. 예. 근데 최근 보면은 우리 개인들이 우리 주식시장에서 한 어제까지 보니까 개인들이 한 3조 4천억 순매수했습니다. 아, 개인들이? 외국인들은 3조 1천억 매수했고요. 코스피, 코스닥 다요? 네. 코스피에서만. 코스피에서만. 네. 근데 누가 팔았냐? 기관들이 한 6조 5천억 팔아버렸어요. 외국인도 순매수하고 개인도 순매수하는데 예. 기관이 6조 5천억을 팔았어요? 그래서 기관들 보니까 연기금이 팔았고요. 특히 저 금융투자회사들이 증권사들이 많이 팔아버렸거든요. 예.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팔았느냐? 예, 제가 뭐 증권회사 오래 근무했으니까. 그렇죠. 리서치 센터장 하셨잖아요. 예. 지금 현업에 있는 뭐 저 자산운용사 사장들 좀 높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전화 통화를 한번 해봤었어요. 다 후배들이잖아요. 예, 다 후배들인데. 예. 예, 그런데 작년 11월, 12월에 기관들이 주식을 많이 샀더라고요. 아. 근데 작년 11월, 12월에 사실 우리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 버렸어요. 예. 10월에 주가가 많이 떨어져 가지고요. 11월에 한 달에 14% 올라 버렸고요. 예. 12월에도 거의 4% 가까이 올라 버렸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작년과 11월, 12월에 주식을 많이 사는데 이익이 나니까 좀 많이 이익 실현을 했다는 겁니다. 비중 조를 했다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일부 그 자산운용사 대표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공매도 때문에 그런다고. 공매도 금지 때문에. 공매도 금지 때문에. 예, 공매도가 있으면 나쁜 주식을 골라서 팔 수가 있으면서 그러네. 리스크 관리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네. 그게 금지되니까. 풋옵션을 넣을 수가 있는데. 예, 좋은 주식까지 팔아야 했다는 거죠. 리스크 관리를 해서. 주가가 뭐, 떨어지면. 그리고 수익은 창출을 해야 되고. 예, 수익을 창출해주고. 기관 입장에서는 그렇겠습니다. 1년에 벌어들이는 그 수익이 연 뭐 몇 퍼센트 그거 가지고 본인의 이제 성과급이랄지 여러 가지가 책정이 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예. 그러면 뭐 어느 정도 이게 수익이 났으면 좋은 회사라도 팔 수밖에 없네. 예. 그렇구나. 예. 그것들이 어제까지 6조 5천억 기관이 팔아버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올해 우리 주가가 제일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공매도를 금지한 게 다시 부메랑이 돼서 날아왔네. 부메랑이 된 거죠. 그게 이게 시장은 이 댐으로 어설프게 막으면 안 되네요. 예. 이게 물이 역류해서 그냥 다시 돌아가 버리게여서 넘쳐버리는 거네, 이게. 그죠? 예,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공매도 그거는 시장의 논리 안 맞는 건데. 그렇죠. 예. 뭐 그런 정책까지 나왔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올 1월 보니까 역의 효과가 오히려 나타나 버린 거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로 가버리는 거죠. 예. 이게 기관이든 개미든 예. 예, 여기에서는 뭐 수익을 올리기가 쉽지 않다. 예. 예. 그런데 이제 최근에 보면 이제 기관이 약간 순매수로 좀 돌아서고 있는데요. 예, 최근에 저 고객 애탁금은 거의 정체 상태고요. 그래도 그 주식형 펀드들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어요. 조금씩? 예, 조금씩. 지금 102조 안팎인데요. 예. 예, 채권형 펀드는 계속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요. 채권형 펀드는 들어오고 있다. 예. 예. 요새 이제 금리가 떨어지니까 예. 채권 투자하니까 이익을 그렇죠. 나거든요. 그렇죠. 채권 펀드는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데 주식형 펀드는 아주 서서히 들어오고 있고요. 예. 예, 그다음에 그 MMF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올해 들어서 거의 한 50조 가까이 늘어버렸어요. 그 MMF라는 게 머니마켓 펀드인데 예. 이거는 단기 자금이죠. 단기 자금이죠. 예. 그래서 이게 그 200조 가까이까지 최근에 늘었는데요. 이 돈들은 이제 수익률이 높으면 어디론지 갈 수 있는 자금들이거든요. 지금 MMF가 뭐 얼마나 줍니까? 2% 3% 줍니까? 2% 줍니까? 예, 뭐 그 정도 줄 거예요. 그러면 예. 그 정도에 묶어 놓고 예. 한 뭐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보다가 예. 언제 이동할지 뭐 총선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예. 조금 보자. 일단 그렇죠, 이제. 그런 거 그러네요. 그러니까 예. 그동안 우리 돈들이 은행으로 많이 들어갔었거든요. 예. 은행 금리가 뭐 한때 5% 주고 그러는데 요새 은행 예금 금리가 많아야 한 3% 후반이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은행 예금 금리가 많이 낮아지다 보니까 은행 예금으로 상대적으로 이제 돈이 덜 들어가고요. 그렇겠습니다. 일부 돈이 단기 자금으로 묶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돈들 수익률이 어디가 높을까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 자금이 증시로 가면 증시가 올라갈 것이고, 예. 그리고 안 될 것 같아, 경기 침체 올 것 같아, 채권이나 사놔야 될 것 같아. 예. 그러면 이제 채권, 예, 채권이
높아질 것이고 뭐 그런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뭐 주가가 우리 주가가 올 뭐 지난주까지 우리 주가가 사실 중국 홍콩 주가보다 지난 주말까지는 올해 들어서 더 많이 떨어졌어요. 그렇군요. 올해 들어서는 예. 그래서 우리 주가가 왜 이렇게 떨어졌느냐? 그건 아까 기관들이 팔았기도 했지만은 예. 또 수출 증가율이 당초 기대치만큼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올해 저도 수출이 꽤 많이 증가하리라고 보고 있는데, 근데 1월 그 20일까지는 전년 동기 대비 수출이 1% 감소했어요. 오히려? 예. 지난해도 그렇게 안 좋았는데요? 예. 근데 물론 얼마까지 하면은 수출 증가율이 좀 15% 이상 높게 나올 텐데요. 근데 작년에는 그 설이 1월에 있었고 올해는 2월에 있거든요. 그러네요. 올해 그 조업일수가 작년보다 한 2.5일 정도 많아요. 1월이? 예. 그러니까 올해 1월 말까지 가면 수출 증가율이 일하는 날짜가 2.5일 많았으니까. 그렇죠. 그 높은 증가세를 보일 거예요. 그런 거를 빼고 우리가 봐야 될 게 일평균 수출 금액이거든요. 실제로 일하는 날에 수출이 얼마나 됐느냐. 교수님이 늘 강조하시는 게 이겁니다. 예, 그걸 보니까 이게 달러 기준인 거죠? 예, 달러 기준이요. 20일까지는 2.2% 증가했거든요. 예,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수출이 많이 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평균 수출 금액 같은 경우는 그때도 한번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어디를 보면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예, 간세청에서. 간세청에서 1일에서 10일까지 발표하고 또 1일에서 20일까지 집계해서 발표하거든요. 그렇죠. 10일, 20일 단위로 발표하는데요. 그렇죠. 유일하게 우리나라가 그렇게 발표하죠. 그래서 우리 수출입 통계를 간세청에서 빨리빨리 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 이분들이 부지런하신 것 같아. 산자부 밑에 뭐 이제 관세청 이쪽이 매번 이렇게 발표를 해주니까. 그 매월 1일 날 지난달 수출입 통계를 발표하는 날은 사실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 수출 드라이브 걸면서 이거 한 거잖아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간세청에 강의하러 한번 갔더니 간세청 직원들이 1일 날 30일 날 저녁에는 밤새운답니다. 그 통계 집계하기 위해서. 그걸 이제 산업통상자원부로 주면은. 그렇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종합해서 발표를 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일평균 수출 금액이 우리 증시에 의미하는 게 있을 거란 말입니다. 우리 코스피하고 일평균 수출 금액하고 상관계수가 0.86이나 돼요. 상관계수가 높다. 매우 높다. 근데 일평균 수출 금액이 지금 증가는 별로 안 했지만은 그래도 최근에 코스피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코스피가 저평가돼 버렸어요. 그렇구나. 일평균 수출 금액이 뭐 그 증가율은 미미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미리 많이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이라도 반등의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그러면 뭐 적정 수준에 비해서 저평가됐으니까 이제 반등하리라고 좀 보는데요. 그런데 이게 3, 4월까지는 별로 제가 안 좋다고 제가 전망을 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 주가가 너무 좋은데요. 미국 주가가 거품인 것 같습니다. 미국 주가가 거품이다. 그래서 우리 주가는 뭐 명목 GDP 유동성에 비해서 저평가되는데요. 미국 주가는 명목 GDP, 그다음에 산업 생산, 소매 판매, 고용, M2 이런 유동성에 비해서 적게는 10%, 많게는 한 20% 가대평가됐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국 주가가 한번 크게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주가는 미리서 떨어져가지고 좀 올라오고 그러는데 또 미국 주가가 떨어지면은 우리 주가도 또 한 번 또 떨어진다. 이 가능성이 한 번 조금이라도 오려고 했었는데 미국 시장이 안 좋을 것 같다. 미국 증시가 안 좋을 것 같다. 그게 언제로 예상하시는 거예요? 저는 뭐 3, 4월쯤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3, 4월쯤에 이미 거의 고점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3, 4월쯤에 미국 소비가 위축되면서 기업이익 증가율이 감소한다. 그런데 지금 미국 기업이익이 계속 발표가 되고 있지만은 과거보다 예상보다 실적이 그렇게 좋게 발표되지는 않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시장 지금 컨센서스가 미국 S&P 500 기업이익 증가율 작년 4분기 그 이전의 4분기보다 한 1.4% 감소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지금 주가는 계속 주가는 이미 올랐어. 많이 올랐어. 그런데 주요 열대 우리 신문에서 나오는 7대 기업들. 매그니피선트 세븐, M7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올라가지고 S&P가 계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그것들도 제가 보기에는 좀
단기적으로 거품이 낀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아까 그런 양극화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미국 주식시장에서도 이 양극화의 가능성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 예. 또는 이제 한쪽 편에서 다른 물론 이제 주가가 거품이다. 다이먼 회장도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 근데 다른 쪽에서는 아니다. AI와 관련된 테크 기업들의 선전 예. 그리고 이게 그냥 수그러질 가능성이 별로 없다. 예. 어지간히 연관된 기업들까지 다 오를 것이다. 예. 그래서 30% 40% 더 오른다. 예. 뭐 이런 또 외신도 그런 예. 예. 뭐 어떻게 상호 이제 대립돼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예. 지금이 거의 정점 수준인 것 같고요. 지금이 정점. 예, 저도 이제 고민하는 게 아무리 봐도 가치로는 예. 예. 예, 미국 주가 95년에서 1995년에서 99년까지 엄청 많이 올랐거든요. 예, 예 그때 그 IT 혁명, 정보통신혁명이라고. 닷컴 버블. 예. 예. 근데 지금 AI 혁명이 미국에 그때 95년인가, 예. 아니면 99년인가. 아.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95년이면 굉장히 좋고. 예, 95년이면 뭐 굉장히 좋은 건데. 예. 예, 그런데 제가 주가 가대평가 정도를 여러 가지 경제 지표로 보니까 지금은 99년에 가깝거든요. 예, 예, 그리고 그때는 사실 모든 산업에서 생산성이 증가하면서 미국의 생산성이 증가하니까 미국 공급성이 우측으로 이동하면서 미국 경제가 고성장, 저물가를 동시에 달성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지금 저물가는 아니거든. 생산성이 그때보다 많이 증가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AI가 모든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그 정도는 IT 혁명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미국 주가 평가 보니까 오히려 99년하고 그때처럼 가대평가돼 있거든요. 그러네.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2000년대 초반부터 해가지고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을 예. 통해서 인트라넷도 전부 다 중소기업까지 다 깔아버리고 예. 그러면서 이제 비용 절감이랄지 인력도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이제 인터넷에 최적화되는 예. 그러면서 기업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예. 좋았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비용도 최적화시킬 수 있고 그런 어떤 기술 혁신이 인터넷을 통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나타났던 시기거든. 예. 예. 다 그러니까 물론 버블도 있었지만. 예. 예. 미국의 그 생산성 증가를 보니까요. 예. 예. 1980년에서 95년간은 연평균 1.5% 성장했어요. 예. 예. 그런데 1996년에서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까지는 2.6% 성장했거든요. 연평균. 예. 그러니까 2000년대 IT 거품 붕괴됐지만은 그 IT가 모든 산업의 생산성을 증가시키면서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지금이 AI가 그 정도인가?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 정도 아닌 것 예. 같아. 예. 예. 최근에 미국 생산성 증가를 보면은 최근에 1.6% 안팎이에요. 물론 좀 더 지나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AI가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 충분히 그럴 수 있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부작용도 상당할 것도 같고. 예. 예. 뭐 구조조정, 특히 인력 구조조정이 크게 되는 분야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AI 때문에 그런 생각이시군요.